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류PD. 의사 임성입니다. 네, 오늘은 건망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깜빡깜빡 건망증. 이제 40대 후반 넘어가면서 자꾸 뭘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나? 이런 것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깜빡깜빡 건망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왜 건망증이 생기는지, 건망증 생길 때 뭐 치료하는 방법 내지는 뭐 예방하는 방법, 뭐 건망증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건망증 심한 편인가? 건망증 뭐 그냥 보통 보통? 뭐, 우리 나이 때 보통 뭐 그 정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텐데 그때에 비하면 건망증이 심해진 거 아닌가? 뭐 좀 심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차를 주차해놓고 어디 주차했는지도 뭔지 문제가 알겠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분명히 내가 핸드폰을 어디 놔뒀는데 집에, 특히 주말에. 근데 이제 어디 놔뒀지 하면서 찾아서 헤맬 때도 좀 있고. 보통 자주 쓰는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찾아서 한참 찾는데 또 그러고 있다 보면 어디선가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나지.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건망증을 심하게 겪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뭐 좀 위험한 건지 이런 게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건망증도 일종의 노화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야지. 나도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노화다. 어쩔 수 없어. 결국은 다 노화네.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차이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은 70, 80 된 분들 중에서도 막 총기 있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치매도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깜빡깜빡한 게 생겼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꼭 더 생길 거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노화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억이라는 거는 어쨌든 뇌의 작용인데, 뇌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 신경들로 연결돼 있고, 그렇지. 그 신경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뇌의 작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작용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옛날과는 다르니까 그런 데서 뭔가 이제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는 증거들이 더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되면 그 뇌 기능이 완전히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겪게 되는 그런 건망증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러운 거다. 노화에 따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다. 건망증이 오는 것은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흔히 말하는 주의 집중력이라는 거하고 건망증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전날 밤을 새. 그럼 다음날 머리가 둥하고 그다음 집중이 떨어지잖아. 그날 기억력 잘 못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즘 예를 들어 신경 쓸 게 많아. 뭐 집안에 뭐 누구 뭐도 신경 써야 돼, 뭐 회사에 뭐도 신경 써야 돼, 나 또 뭐 고민거리도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억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신경 써야 되게 많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떤 사회적 상태, 현재 내 상태가 그렇든, 또는 뭐 정서적으로 우울하든, 이럴 때도 기억력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말은 큰 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느끼기에 내가 깜빡깜빡해 라고 똑같이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특별히 요즘 바쁘지도 않고 신경 쓰는 일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우울하지도 않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노화의 원인이 좀 더 많겠지. 그런데 요즘 뭔가 막 부산해, 내 삶이,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삶을 부산한 것을 조금 정돈을 되면 그것은 또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검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의사인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 건망증으로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병인지 아니면은 병이 아니라 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나이에 따라서 생긴 건지, 이거를 내가 봐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인 거지. 근데 이제 그 경계가 뭐냐, 이게 사실은 또 궁금한 거거든. 그게 진짜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 질문들이. 가정학과 의사로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뭐냐면 몸의 어떤 부분 중에서 이 정량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정량화되지 못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빈혈이다. 그러면 이제 수치가 있어, 정상 수치. 그치. 예를 들어 뭐 남성의 경우는 뭐 몇 가지, 뭐 13 정도, 여성의 경우는 12 정도가 정상이다. 그런데 검사를 딱 하면은 수치가 8, 6. 빈혈입니다.
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수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원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건 그런 게 없는 거잖아. 건망증? 뭐 비슷한 게 척도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비슷한 게 이제 근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력? 나는 사실은 좀 근력이 약해. 뭐 우리 UPD처럼 근력이 좋지는 않거든. 그런데 40대 성인이 몇 킬로를 들어야 정상이냐? 없어. 그렇지. 없잖아. 다만 잘 걷고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물건 들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정상 일연이 할 뿐이야.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요즘 보면 웰빙이라고 해야 되나? 더 건강한 어떤 영역인데 의사들은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경우, 뭐 부러져서 못 듣는 경우 이런 경우가 치료 대상이거든. 그렇지. 그럼 기억력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뭐 40, 50대 돼도 진짜 별의별 거 다 기억해. 옛날 읽은 책도 기억하고 대화도 기억해.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깜빡깜빡해서 힘들어. 그런데 그 기억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는 없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정성적 방법. 이게 정성적이라는 게 어렵거든. 예를 들면 아까 뭐 깜빡깜빡 많이 잊는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이 유튜브 만드는 건가? 유튜브 요새는 이제 유튜브 찍고 뭐 편집하고 뭐 그런 게 제일 그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 할 때 잃어버리는 게 있어. 가령 예를 들어 나한테 빨리 숙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숙제가 안 간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걸 잊진 않잖아. 아 그렇지. 그런 건 있지 않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아. 보통은 보면은 집중하는 일에는 그렇게 뭐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잘 집중하지 않는 거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깜빡깜빡 있는 거지.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여성한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곤란한 때가 상황 있지. 뭐 그런 게 그럴 많지. 수 무슨 있잖아. 뭐 기념일을 뭐 잊는다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을 우리 유피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으니까 내가 땡땡 기념일이라고는 안 했잖아.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일반 회사의 어떤 과장인데 중요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만남이 약속이 있어.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근데 그 날짜를 잊어버린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걸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로를 다룰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 이럴 경우는 건망증에서도 똑같이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인이 된 걸 뭔가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토바이 키를 오토바이에 꽂아놓고 다니는 거는 도둑만 안 맞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까먹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병원 가봐야겠네. 그 한 번 도둑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러겠지. 그래. 도둑 맞으면 안 되지. 짜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성적으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큰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주변에 이제 뭐 나도 그렇고 내 처도 그렇고 그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건망증에 시달리면 오히려 애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 저러다가 나중에 한 20년 후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 막 약간 어쩔 때는 조금 살짝 한심하다는 뜻도 보다가 살짝 걱정된다는 그 표정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랬었잖아. 10대 20대 때 그랬었잖아.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기억력 감퇴와 약간 병적인 거 이런 걸 가늠하는 기준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거는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치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인지기능 장애거든. 인지기능 좀 어렵지. 기억력만이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한다고 보면 이제 좀 약간 돌팔이처럼 말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뇌 기능 중 하나가 인지기능인데 인지기능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건 기억인데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단 능력, 집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이 치매로 인해서는 증상은 얘도 기억력 장애지만은 흔히 주변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러거든. 사람이 달라졌다. 뭔가 인격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그런 받아. 느낌을 겪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도 치매를 앓으시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총기가 좋으셨는데 진짜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기억력이 감퇴하고 건망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지. 뭐 이런 어떤 뭐 상호작용 그렇지.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지.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느 정도 치매가 진행되면 그걸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했던 건 뭐냐면 단순 건망증은 치매 증상이 아니다. 그거네. 단순 건망증은 치매 증상이 아, 아니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말이 생겼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치매가 그러니까 굉장히 진행된 사람만 발견됐거든. 근데 사회가 어쨌든 우리 사회도 사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도 좀 나아지다 보니까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어쨌든 치매 진행을 좀 늦추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경도인지 장애라는 그런 질환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치매는 아니야. 치매 전 단계로서의 인지 장애가 있는 거야. 아, 그건 또 건망증하고는 다르고? 그렇지. 인지 장애가 있는 거니까. 아까 그랬지만 건망증이라는 것은 기억력만 장애가 있는 거고. 근데 경도 인지 장애에서는 주로 되게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긴 해. 근데 사실은 경도 인지 장애랑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거랑 우리가 일상에서는 구분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도 인지 장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치매가 되느냐?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아, 그렇진 않다. 그렇지 않더라. 경도 인지 장애에서 그대로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였다. 조금 뭐 이제 조금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꼭 치매가 된다는 그건 아니다. 아, 크게 걱정할 건 또 아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깜빡깜빡 해서 꼭 치매가 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안심을 하고. 그렇지만 안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그럼 그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지금 말한 게 거를 있을까? 한번 표로 이렇게 또 준비했지.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또 칠판에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 게 여기 나온 게 5가지 정도네. 정상 노화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대표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고 그때 나타난 어떤 모습을 대표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야, 이 차이가 뭔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좀 걱정을 덜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일단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건망증 예방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와 건망증에 대해서도 살펴볼 테니까 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